직무대행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홍근 직무대행께서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이 바라는 성찰과 평가 그리고 쇄신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을 마련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로 사선의 우상호 의원을, 비대위원 후보로 초선의원단은 이용우 의원을, 재선의원단은 박재호 의원을, 삼선의원단은 한정혜 의원을, 원외위원장단은 김현정 지역위원장을 추천해서 당연적인 원내대표 저까지 6명으로 우선 비대위를 구성하고 청년과 여성 등을 대표할 비대위원 3인의 추가 인선은 비대위에 유임키로 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주 우리 당은 당무위원,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제한 없는 철저한 평가에 기반한 변화와 쇄신의 혁신형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위기의 시기인 만큼 당 내부로부터 민주적으로 리더십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국회의원 선수별로 비대위원 추천에 관한 중지를 모아주실 것을 요청드렸고, 어제 오전까지도 선수별로 여러 모임이 이어졌습니다. 전국 현장에서 힘들게 선거를 치르신 시도당 위원장들과 원외위원장들과도 연휴 기간에 별도로 간담회를 갖고 충분한 의견 수렴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다행히 이견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당내 활발한 소통으로 이견을 안정적으로 조율하고 전당대회까지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더십을 만들어 달라, 또 조속한 시일 내에 비대위를 균형되게 구성해서 당을 잘 수습해 달라는 주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목소리들이 집단지성으로 모여서 당초 어려울 것으로 봤던 비대위 구성이 속도 있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 마련된 비대위 구성안은 오늘 오후 당무위에 부의해서 당헌 당규에 따른 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당무위에서 의결이 되면 오는 금요일 중앙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추인을 완료하면 새로운 당 지도부가 공식 출범합니다. 새로운 비대위는 8월 말 정기 전당대회까지 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평가와 쇄신 작업에 착수하게 될 것입니다. 비대위를 중심으로 우리 당은 다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봉골쇄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단 전원이 만장일치로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후보를 추천한 뜻을 잘 새겨서 조기에 패배를 수습하고 당을 황골 탈퇴시키는 일에 두려움 없이 임할 수 있도록 저 역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이 드신 회초리와 질책 그 무엇이든 감사히 받고 달게 받겠습니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실 기자님들은요, 손을 들어주시고 소속을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은 그 직무대행으로서,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박홍근 의원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시는 만큼 그 내용 중심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저 전자신문 정치부 최희찬 기자라고 합니다. 근데 비대위가 2달밖에 안 돼 있어서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라는 비판도 있는데, 그 2달 동안 어떻게 비대위의 권한을 좀 실어주실 생각인지, 그리고 사실 외부에서는 관리형 비대위에 그칠 것이다라는 비판들도 좀 있는데, 비대위의 어떤 실질적인 운영 방안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 대선 패배 이후 구성된 비대위가 전임 당 지도부가 비대위원장을 선임하고 또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을 선임하면서 그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당 안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비대위는 철저하게 민주적 과정을 통해서 이 합법성과 대표성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기간의 길고 짧음을 떠나서
우리 당원들의 이 총의를 최대한 실어드리는 것이 향후 권한 행사에도 어떤 정책 리더십을 발휘하는데도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난 그 국회의원과 당무위원들 연석회의에서부터 시작해서 연달은 간담회를 갖고 또 각 그 선수별로 내부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중지를 모아달라고 했던 것들도 그런 취지였고요. 더 나아가서는 오늘 당무위뿐만 아니라 향후 중앙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비대위원들까지 추인을 받겠다는 것은 현재 당원 당규상 정해진 그 절차를 최대한 오히려 당원 당규에는 비대위원들까지 추인받도록 되어 있지 않은데 그 비대위원들까지 추인을 받도록 해서 위기 상황에는 그만큼 정치적인 이 합법성과 대표성을 보장해 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최대한 그런 것을 보장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다 이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두 번째 비대위원회가 해야 될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전당대회를 아주 공정하게 잘 관리를 해내야 되는 게 있고, 그래서 차기 향후 2년을 당을 이끌어 나가야 될 그런 그 지도부를 알차게 이렇게 책임 있게 선출해 줘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지난 촛불로 시작된 문재인 정부부터 이번 지선 패배에 이르기까지 그 전 과정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제한 없이 평가에 임할 수 있도록 그런 관리를 해주는 역할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두 번째 문제와 관련된 게 저는 바로 당의 쇄신 혁신과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가에 기초한 성찰과 반성에 기반한 당의 쇄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혁신형 비대위라고 표현을 한 것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전대관리도 중요한 역할이긴 하지만 제대로 된 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또 기대에 맞는 그런 철저한 평가 작업을 잘하는 것 또한 그게 혁신을 위한 첫걸음이다 싶어서 저희가 혁신형 비대위다 이렇게 표현을 쓰게 된 것이고요. 물론 제도적이고 지속적인 당의 쇄신과 변화는 정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될 차기 지도부가 해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사실은 전체 또 우리 당원들의 뜻이 반영된 또 국민의 뜻까지 반영된 그런 지도부가 구성되는 거기 때문에 차기 지금 예상 8월 말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지도부가 그런 평가의 내용에 기반하고 또 평가에 기초한 쇄신의 방향을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자기의 어떤 이 비전이나 메시지, 이 공약으로 제시를 하고 그걸 통해서 선택을 받고 선택된 분들이 향후에 이것을 책임지고 가는 것이 향후의 당을 보다 그 책임 있게 바꿔나가는 그런 길임에는 분명하죠. 그래서 그런 이제 세 가지 측면들을 좀 다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마이크를 대고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속 밝혀주시고요. 네, 문화일보 송정은입니다. 이번에 우상호 비대위원장님 그 후보님을 두고 좀 586 세대라는 점에서 쇄신과 좀 먼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비대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고민이 깊었습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제가 그대로 다 보고를 좀 드린 걸 다시 언급을 하자면 이제 비대위원을 총 9인으로 구성하겠다. 이건 이제 최고위원회 숫자들하고 같은 겁니다. 그리고 선수별로 추천을 받겠다. 선수별로 추천 받을 때 제가 가급적이면은 중립적 인사를 좀 해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대선과 지선 패배 이후에 여러 가지 책임론도 좀 나오고 있는 마당에 전당대회나 또 평가 작업을 공정하고 책임 있게 하려면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중립적인 분들이 주도해 나가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죠. 대체로 초선, 재선, 3선 분들이 저는 그런 성향에 맞게끔 추천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4선 이상의 중진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몇 분을 좀 개별 추천은 됐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는 따로 합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저에게 그 상황 그대로 전달이 되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당내외 여러분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저는 이번 비대위원장과 관련해서 하나하나 이제 원칙을 기준을 좀 정의해 왔습니다. 첫 번째, 기간이 2달 반 가량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 또 당의 이 패배를 수습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당 외의 인사가 와서 길게 보고 혁신을 주도하기에는 여러 가지 좀 제약이 있지 않겠냐라는 판단하에 우선은 당내 인사가 하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했고요. 두 번째는 원로를 모실지 아니면 현역에서 할지에 대한 여러 검토나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이 거론되는 몇 분의 원로분들보다는 그래도 책임 있게 당에 지금 여러 가지 갈등이 존재하는 만큼 이걸 실질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또 의원들의 여러 가지 관계나 이런 것들을 좀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현역 의원이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두 번째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따져 보니까 결국은 또 의원들도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경우의 수가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는 현역 의원 중에서 4선 이상의 중진이 할 거냐, 두 번째는 파격적으로 초선이나 재선이나 3선 중에서 택할 거냐, 세 번째는 당원 당규에 있고 또 여러 의원들도 좀 제안했던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할 거냐, 이 세 가지의 경우의 수를 놓고 검토를 했는데 우선 초선, 재선, 3선 중에서 하는 문제는 이미 각 그 선수별 모임을 통해서 비대위원을 한 분씩 추천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더 추가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원내대표가 겸직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원내대표가 향후에 윤석열 정부 또는 여당과의 어떤 여러 가지 대응 현안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국회를 중심으로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대응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할 수밖에 그런 점과 원구성 협상에 또 향후에 그리고 만약에 원구성 협상이 잘 마무리되면은 그런 원내 현안 대응에 그 원내대표는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봤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중진 중에서 한 분을 모시는 게 현재 상황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 이제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 중진들 중에서 이제 그 3분 정도가 거론이 됐는데 그 중에서 여러 이제 의원들과 상의를 했고 특히 이제 비대위원으로 미리 그 후보로 추천된 그 4분과 제가 어제 점심 직후부터 집중적으로 개별 만남을 갖거나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 결과 본인이 이미 이제 그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셔서 기득권을 내려놨고 또 당내 의원들과의 원만한 관계 또 정무적 어떤 그 판단력이나 감각이 좋고 그래서 그런 어떤 강점이 있는 우상호 의원이 특히 대선 때 경선 과정에서 중립을 또 지켜왔기 때문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조정과 이 화합의 리더십으로 이 위기를 잘 타개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그런 판단하에 의원들께 제가 그런 그 사전에 수렴한 의견을 제안했고 여기에 대해서 거의 이견 없이 의원들께서 수용을 해주신 겁니다. 저는 그만큼 의원들께서 위기 의식이 좀 다 동일하게 커져 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그런 점에서 대체로 공감할 수 있는 분을 통해서 이 상황을 수습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반영된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또 기자님들 질문 있으실까요? 예, 마이크를 갖다 주시죠. 지금 일각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기도 한데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려고요. 선거 패배 1차 책임이 이재명, 송영길에게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지방선거까지 이 패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당의 공식적인 그리고 책임 있는 평가 기구를 통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비대위가 1차적으로 구성이 되면 이제 비대위원들이 간담회나 공식 회의를 갖고 향후 총괄적인 평가 작업에 돌입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해 평가가 특정 인물의 책임 여부를 묻는데 그 집중되거나 국한될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의 범위, 대상, 방식, 내용에 대해서도 결국은 평가 기구가 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향후 이것은 비대위와 그리고 그 평가 기구에서 논의를 하게 될 문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또 질문 이름 소속 밝혀주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TV 나경렬이라고 합니다. 이제 향후 비대위가 구성이 되면은 전당대회 준비를 할 텐데 전당대회에서 그 당대표를 선출하는 규정을 변경하자는 당내 목소리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텐데 지금 대표님께서도 지금 당연직으로 비대위에 들어가 계시니까 대표님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어떻게 논의해 나가실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뭐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그렇고 당 안팎에서 여러 가지 전당대회의 그 선거 룰 규칙과 관련해서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민주정당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특정 주자의 유불리 문제로 접근을 하면 이건 갈등이 더 커지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민주당의 변화와 쇄신을 위해서 어떤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이 룰이 더 추가적으로 보완돼야 되는지는 당연히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건 당연한 절차와 과정이고 더구나 지금과 같이 우리가 위기에 놓인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열어놓고 검토를 해야 되겠죠. 다만 이게 전대 앞두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인을 위한 유불리의 문제로 접근했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갈등이나 혼란을 부추길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향후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이제 비대위가 구성을 해줄 텐데 전대 준비해서 충분한 논의를 해나가면 될 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뉴스 24 박정민 기자입니다. 이제 비대위 중에서 청년 여성 이제 위원 선임을 남겨놓고 있는데 이 청년 여성 위원 선임에 대해서도 지금 당내에서 차출할 것이냐 아니면은 외부 인사를 데려올 것이냐에 대해서 좀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당내 인사로 선임했을 경우에는 쇄신과 혁신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많이 퇴색이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좀 생각이 있으실까요? 청년목 그리고 여성목 등이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3인의 비대위원 자리를 물론 제가 어제 의총을 거쳐서 당무위에 부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비대위가 보다 책임 있게 권한을 가지고 당을 이끌어 가려면 새로 선출될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이 그 몫을 감당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제가 일단 그런 세 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건 열어놓고 판단을 해야 될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차기제 지도부가 결정할 문제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원내냐 아니 당내냐 당밖이냐 그걸 따지는 문제는 아니라 생각이 들고요. 청년의 목소리, 여성의 목소리를 포함해서 민주당의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부분이라면 더할 나위 없고요. 또는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를 했으나 낙마한 분 중에도 여러 가지 그런 건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들 또는 스토리가 있는 분들에도 좋겠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나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이 영입을 했거나 당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 또 그런 사회적으로 충분히 그런 자기 어떤 능력이나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가 그런 것을 좀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분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당 안의 인사이건 당 밖의 인사이건 간에 향후 이제 비대위가 공적인 논의를 통해서 채워나갈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럼 KBS 송 기자님 하시고요. 예. 지금 후반기 국회 시작됐는데 상임위가 지금 진공 상태잖아요. 그래서 국무위원 후보자 청문회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법사위원장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 여전히 변함 없으신지 궁금하고 전향적으로 양보 가능성이나 이런 거는 아예 없는 건지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국민의힘 쪽 원내대표는 상임위 간사를 오전 중에 내정해서 발표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입장 있으신지? 네. 우선 저는 어제 제가 모두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급에서 놓고 소위 원구성 협상을 하자는 발상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가령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을 같은 저울에 놓고 이걸 가지고 계량을 하자고 하면은 그게 이치에 맞습니까? 그리고 국회법은 엄연히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최고의 국회 내 규범입니다. 거기는 국회의장을 어떤 날짜의 일자 안에 어떤 식으로 선출하라고까지 다 규정되어 있어요. 국회법도 자기들이 동의해서 만든 국회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떤 지금 요구를 하는 겁니까? 저는 이 국회의장까지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게 과연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역대로 모든 국회의장은 다수당 또는 이 소위 그러니까 원내 일당 또는 연합 다수당이 맡아왔습니다. 그렇지 않은 전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상식이잖아요.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다수표를 얻는 사람이 반의 회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너무나 불보듯이 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법사위원장 문제하고 소위 연계해서 이렇게 발목을 잡는 행태가 과연 집권한 여당인지 묻고 싶은 것이고요. 저는 지난 헌정사에서도 없었고 앞으로의 헌정사에서도 없을 일을 마치 법사위원장 문제하고 흥정의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그 인식 자체가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이 국회 의장 문제와 법사위원장 문제는 그래서 그런 그 등가성의 원리에도 위배되고 사례도 맞지 않기 때문에 빨리 이 문제는 국회라는 입법부,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 국가인데 그 한 축인 입법부의 공백과 공전이 장기화된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빨리 국회의장 또는 국회의장단이라도 선출을 하도록 하면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걸 본인들이 계속 그렇게 거부하고 있는 것은 맞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현행 국회법은 전반기 2년과 후반기 2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반기의 원구성 협상은 당시의 교육단체 대표들이 하도록 되어 있고, 후반기의 원구성 협상은 당시의 교육단체 대표가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일관되게 말씀드린 내용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원내대표들이 후반기에 각 상임위원장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그다음에 상임위원을 몇 명, 즉 정수를 배치할 것인지를 이제 협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원칙적이고 법에 의거한 제 주장에 대해서 그쪽은 단순히 딱 하나 전 원내대표가 한 약속을 왜 깨냐 이 논리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난번 예시를 든 것처럼 2년 단위로 우리는 국회에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소위 전세에 들어와 있는 만약에 것이라 친다면 후반기에 2년을 살 전세에 들어올 사람이 그 전에 전세 들어온 사람들이 임대료며 임대료 내는 날짜며 뭐 이 방을 어떻게 뭐 개조할 거며 이런 것을 다 정하고 간다면 그게 법리적으로 가능한 그걸 납득할 수 동의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똑같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후반기 원구성 협상의 법적 주체인 원내대표들이 백지에서 원점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제 논의라는 표현도 쓰지 않습니다. 제 자른 말도 제가 안 쓰지 않습니까? 법규대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국회법에 따라서 이제는 수석들이 실무협의를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이제 원내대표들도 만나서 하면서 그래서 원점에서 제로베이스에서 국회법에 따라서 하는 것을 가지고 왜 문제를 제기를 합니까? 물론 그 전 원내대표들이 자신들의 권한 밖에 어떤 약속을 한 것에 대해서 저는 그건 정치인으로서 정당의 소속으로서는 참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법규보다 더 앞선 것은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그 약속했던 것은 참조를 하겠지만 우리는 원칙적으로 법규대로 해나가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도 사실은 그동안
이게 원내 1당이냐 2당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장은 다수당, 원내 1당 또는 다수연합이 맞는 것이고요. 이건 뭐 불변의 그 원칙이고 관례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법사위가 소위 과도한 월권을 행사해 와서 소위 국회가 마치 국민의 권한을 벗어난 상원이 존재하는 것처럼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동안 바로잡다라고 하는 논의가 지난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장선에서 지난번에 법사위 문제 관련해서 좀 개선을 하기로 한 것이죠. 그 개선은 뭐냐면 체계 자구 권한과 관련해서 남용하고 있고 월권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장치를 만들자고 했는데, 당시 이것과 그다음에 이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맡는다는 것이 같이 연동되어 있었습니다. 다 한번 자료를 찾아보십시오. 그런데 이 전제 연동되어 있었던 법사위가 상원으로 월권적 기능을 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잡히지 않았죠. 여전히 큰 변화 없이 그동안 법사위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누가 법사위를 맡느냐가 국회에 늘 이 공전이나 파행의 이 단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이 국회의 제2선진화이고 국회의 정상화를 가는 길인 것입니다. 이건 여야의 유불리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그래서 국회를 정상화하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그래서 당시에 그 연관된 그 합의가 이행됐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그 전제가 무너져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와 함께 당시 국민의힘이 편 논리는 법사위는 야당이 맡는다는 논리였습니다. 정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법사위만큼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논리를 편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서 원내 1당 또는 다수연합이 맞는 것이고, 그건 앞으로 변함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건 별개의 문제인 거고, 그동안 국민의힘이 주장한 법사위는 야당이 맡는다라는 그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여기서는 설명할 것인지 답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지금 똑같은 말씀입니다만은 우리가 법사위원장을 무조건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 이렇게 그렇게 공식 언급을 하진 않았습니다. 원점에서 논의하자, 법대로 규정대로 하자. 그리고 그동안의 약속도 마찬가지로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상원 기능에 월권적 권한을 월권을 행사한 법사위를 정상화하면서 국회를 개혁할 수 있는지 문제도 같이 그 약속이 지켰는지도 보자, 이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힘이 이제는 답할 때라고 봅니다. 예, 마이크를 갖다 주시죠. 중앙일보 윤지원 기자입니다. 저도 현안 질문인데,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편중 인사 관련해서 과거에는 민변 일색이지 않았냐라고 발언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대표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대통령의 그 인사 스타일이나 인식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우리는 일찌감치 대통령이 검찰 총수 출신이다 보니 본인이 각계의 유능한 그 인물을 어떤 그런 그 정치적 성향을 따지지 않고 정말 대한민국을 최고로 그 분야의 유능한 분을 찾아내서 쓰실 걸로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뭐 실용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런 점에 저 또한 공감을 했는데, 지금은 자신이 알고 있고 자기야 손발이 맞고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만 안 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뿐만 아니라 이제 보수 언론에서 너무 검찰 출신 중심으로 요직들을 다 차지하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깜짝 놀라고 있어요. 연일 이 발표되는 인사들 보면서 이렇게까지 과연 하셔야 되는 것인지 싶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의 우려가 현실로 확인되고 있는 것이죠. 검찰공화국, 검찰국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염려했던 것이 대통령께서 스스로 입증하고 계신 겁니다. 뭐 청와대에서 핵심 6인방을 측근에 검찰 출신으로 배치하는 것도 모자라서 한동훈 법무장관, 그리고 한동훈 법무장관으로 그치지 않고 이 소위 대한민국의 모든 고위공직자를 법무부가 검증케 하는 이런 그
인사정보관리단,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 국정원 기조실장, 소위 인사와 이 재정을 돈을 다 주무르는 그 핵심 보직을 또 그래서 권력기관 검찰 앞으로 그렇게 할 거죠. 그러니까 소위 그런 이 권력기관의 핵심들을 다 자기 사람으로선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뭐 금감원장 또 공정거래위원장의 일위까지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해도 좀 너무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어떻게 수습을 할지 참 염려되는데요. 민변을 얘기를 하시는데 민변이 무슨 국가기관입니까? 권력기관입니까? 말 그대로 그건 사회단체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이 다르게 하면 되는 것이지 전 정부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할래. 이거 얼마나 좀 1차원적인 접근입니까? 다르게 가야죠. 훨씬 더 각계에 있는 유능한 사람을 찾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그 인사의 원칙을 본인이 모범적으로 보여주셔야 되는 게 대통령의 책무 아닙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이 검찰 출신들로 이 주요 요직을 소위 도배하고 있는 이 인사의 후과가 심히 염려된다. 대통령께서 지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되돌아보시고, 지난번에 이제 여성들이 이 국무위원으로 너무 적다고 하니까 그 이후 바로 여성들 이제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더 심각한 인사들로 검증 없이 추천해서 문제가 다시 초래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이제는 응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두 분만 더 받고 종료하려고 합니다. YTN 기자님. 네, YTN 김승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고 그 권성동 원내대표께서도 사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대통령이 갖고 있는 고유의 권한 사면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 전적으로 뭐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이긴 하지만 다만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현 윤석열 정부 출범에 소위 이명박 측근들이 많은 기여를 했죠. 그래서 대통령 되시고 나서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만약에 그 첫 사면 대상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언급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대통령 선거에 기여하고 또 공을 세운 사람들의 여론을 먼저 들은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 사면권 행사는 대단히 좀 엄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중해야 되는 것이죠. 국민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다 충분하게 또 면밀하게 들여다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으로 해서 예, 질문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윤호중 대통령 공동위원장의 정치교체 추진위원회의 역할이 혁신형 비대위를 갖거나 겹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향후 역할이 축소될 것이라는 평도 있는데 정치교체 추진위원회의 추후 역할이라든지 받아들이는 입장을 어떻게 하실 건지. 정치교체 추진위원회요? 네네. 윤호중 얘기하신 거요? 근데 김동연 지사가 뭐라고 하셨냐면 정치교체 추진위의 공동위원장 역할을 향후도 열심히 수행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대위 혁신하고 전혀 틀리기 때문에 한번 여쭤봅니다. 예. 그 향후 비대위가 구성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와 쇄신에 기반한 쇄신과 혁신의 방안들이 자연스럽게 도출되고 또 추진될 것이기 때문에 또 한편에서는 전당대회에 나온 주자들이 각자 당의 혁신의 내용에 대해서 내놓고 또 평가하고 경쟁하는 장이 열리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들이 녹아 들어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비대위가 얘기했던 이 5개 분야의 당의 혁신 그 방향이죠. 구체적인 방안이라기보다는 방향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 제가 보기에는 크게 이견이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향후에 그게 평가 과정에서나 당의 쇄신 방향을 논의할 때 저는 충분히 검토 반영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는 예, 여기까지만 해주시죠. 두 분까지만 예.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주시면. 네, 오마이뉴스 김성욱 기자입니다. 저번 지도부셨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데 지금 당내에서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의원이나 손흥길 전 대표 공천 과정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그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건 아까 이제 질문하신 이제 뭐 소위 책임론 문제와 같은 뭐 연장선에 있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 공천 과정에 대한 이 조사 이것은 좀 지나친 과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은 개별의 사안에 대한 어떤 평가보다는 전체 우리 민주당이 여기까지 왜 왔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평가 기구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 이제 평가의 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평가의 내용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를 다 정하지 않겠어요. 그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라든가 일반 국민의 의견도 많이 들어야 될 거고요. 또 우리 평당원들의 목소리도 많이 반영을 하면서 의원들이나 당 지도부만의 평가가 아니라 그런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이 평가가 진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할 거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 중에 그런 부분 또한 검토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따지면 지난 지도부건 지난 당이 하나하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누가 했냐,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묻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과정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당연히 리뷰를 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어떤 개별적 사안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평가를 객관적으로 어떻게 잘 할 수 있겠냐가 더 방점에 지켜야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예,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겠어요? 네, 채널A 윤수민입니다. 민영배 의원 복당 문제와 최강 의원 징계 문제 등 지난 대선 때부터 나왔던 문제들이 지난 대선이 아니라 지선 때부터 나왔던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제 조치하실 건지요? 민영배 의원의 복당과 관련해서는 공식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저도 간접적으로 복당 신청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요. 본인이 이제 검찰개혁 추진의 과정에서 소신을 가지고 결단한 문제인데 탈당 이후에 이제 제기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이제 고려해서 향후 비대위가 한번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강 의원의 건과 관련해서도 당의 윤리 심판원 등의 그동안의 조사와 심사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비대위가 구성되면 보고를 받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논의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연합뉴스 TV 나경열인데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임대차 3법에 대한 수정 바로 잡아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좀 대표님 입장 좀 궁금합니다. 임대차 3법 관련해서 전부 본인들도 부정은 못할 걸요. 그랬을 때 또 시장이 갖는 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당도 지난번 대선 패배 이후에 정책위가 마련한 거나 또는 의총에서 논의했던 것 중에 임대차 3법 중에서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보완해 나가겠다 이렇게 입장을 정한 바가 있죠. 그래서 정책에서도 부동산 관련해서 저희가 종합적인 안이 지난번에 검토된 게 있고 그중에 일부가 지방선거 중에 이제 정리되어서 당시 입법으로 또 저희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임대차 3법에 대한 부분들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 향후에 정부 여당이 이제 어떤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을지를 제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임대차 3법이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 향후에 이제 한꺼번에 이제 이렇게 새롭게 갱신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를 중심으로 저희가 좀 더 들여다봐야 부분이 있으면 같이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당대표 직무대행의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